소정이 밥이라도 먹고 싶은데 만날 수 없을까? 그 말을 들은 소정은 가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쟁이들 마주칠까봐 조심하느라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용화는 더욱 소정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끓었습니다. 그 빚이 얼마야, 소정씨? 이 물음은 용환 할아버지에게 큰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72세 김용환 할아버지는 요즘 들어 유독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제 가정을 꾸리고 떠났고 10년 전에는 오랜 지병으로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 집에 돌아올 때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릴 뿐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대충 라면으로 때우거나 김치에 밥 한 그릇 말아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일주일에 서너 번 나가는 구청 경로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용환은 오랜 친구 이명호를 만났습니다. 명호는 용환보다 한 살 위로 비슷한 처지에 비슷한 나이라 말이 잘 통했습니다. 둘은 화투도 치고 차 한잔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명호의 얼굴에는 이상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혼자 씩씩거리고 가끔은 얼굴이 빨개져서는 아이고 이 사람이 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명호야, 요즘 뭔 좋은 일 있나? 얼굴이 환해졌네. 용환이 물으니 명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랑 연애 중이야. 57살인데 전 남편한테 괴롭힘 당했나 보더라고. 참 착하고 다정해. 용환이 너도 사람 소개받아 볼려? 명호의 말에 용환은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곧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됐어, 나 같은 늙은이한테 무슨. 그냥 너나 잘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집에 돌아온 뒤 용환의 마음속엔 묘한 갈망이 싹 텄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누군가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먼 일인지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전화로 아버지 잘 지내세요? 하고 묻지만 그것도 썩 와닿지 않았습니다. 용환이 요즘 적적하다고 말하면 친구들을 만나보라거나 뭔가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로당에서 다시 만난 명호가 용환을 슬쩍 끌어당겼습니다. 용환아, 내가 그 여자 친구한테 내 얘기했더니 관심 있대. 한번 연락해 볼래? 그래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래.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한번 해봐. 명호는 용환의 휴대폰에 소정이라는 이름으로 번호를 저장해줬습니다. 용환은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밤 10시가 넘어서야 용기를 내서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호 친구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아, 네. 친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이모티콘까지 붙은 다정한 문자에 용환은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용환은 오랜만에 설렘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소정과 간단한 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같은 평범한 메시지였지만 용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안부를 묻는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소정의 문자는 조금씩 다정해졌습니다. 용환 씨,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혼자 사시니까 제대로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뭐 대충 라면 끓여 먹었어요. 에이, 그러시면 안 돼요. 건강 챙기셔야죠. 제가 나중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런 말들이 용환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소정은 반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용환 씨가 연상이지만 제가 편하게 말해도 괜찮죠. 그게 더 편하게 느껴져서요. 확실히 연상이 더 편하고 기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소정 씨. 편하게 말하면 나도 좋죠. 그렇죠?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죠.
용환 씨도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렇게 소정은 점점 더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다가 용환 오빠가 되고 나중에는 우리 용환이라는 과감한 애칭까지 쓰기 시작했습니다. 용환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런 설렘은 젊은 시절 아내를 만났을 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 소정이 영상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용환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늙은 얼굴을 보여주기가 민망했지만 소정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소정은 어둡고 흐릿했습니다. 얼굴 윤곽은 보이지만 자세한 이목구비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어두운 탓인지 아니면 화질이 낮은 탓인지 분간이 어려웠습니다. 어머, 용환 오빠 실물로 보니까 더 좋으시네요. 소정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소정 씨는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조명을 좀 밝게 하시면 안 될까요? 아, 저 지금 화장도 안 하고 있어서 부끄러워요. 나중에 제대로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목소리만 들으면서 이야기해요. 용환은 아쉬웠지만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상통화는 몇 번 더 이어졌지만 소정의 얼굴은 늘 흐릿했습니다. 각도도 항상 똑같았고 배경도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용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정의 목소리, 그 다정한 말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용환은 소정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문자와 전화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얼굴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싶었습니다. 소정 씨, 우리 한번 만나는 게 어때요? 제가 밥 한번 사고 싶어요. 용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소정의 대답은 망설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아, 그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지방 출장이 잡혀 있어서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출장 끝나고 만나요. 그것도 좀. 사실 제가 가족 일이 좀 복잡해서요. 지금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해요. 무슨 일인데요?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좀 힘든 시기예요. 그렇게 소정은 만남을 계속 미뤘습니다. 혹시 제가 사는 곳이 알려지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 눈을 피해야 해요.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용환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정은 있는 법이니까요. 대신 소정은 문자로 더 많은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용환 오빠, 오늘 저 오빠 생각 많이 했어요. 오빠는 저 생각 안 해요? 당연히 하죠. 소정 씨 생각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에이, 거짓말. 그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요? 아직 모르죠. 알려주세요. 된장찌개요. 제가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언젠가 오빠가 끓여주면 좋겠어요. 제가 솜씨가 없는데 그래도 해볼게요. 이런 대화가 매일 이어졌습니다. 소정은 용환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힘들었던 과거, 지금의 외로움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용환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자식들과의 서먹한 관계, 혼자 사는 외로움. 소정은 그때마다 오빠 마음 제가 다 알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라며 위로했습니다. 2달쯤 흘렀을 때 소정의 연락이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용환은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지만 소정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 용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정이었습니다. 용환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정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연락이 안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무슨 일인데요? 말해봐요. 소정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집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어요. 제가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을 떠안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휴대폰까지 뺏길 뻔했어요. 겨우 도망쳐서
친구 집에 숨어 있어요. 얼마나 큰 빚인데요? 1,000,000원이요. 그것만 갚으면 다 해결되는데. 오빠, 저 어떡하죠? 무서워요. 용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00,000원이라는 돈은 용환에게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정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정 씨, 진정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빠, 정말요?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괜찮아요. 제가 적금이 좀 있어요. 그걸 깨면 돼요. 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꼭 갚을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용환은 다음 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장에서 1,000,000원을 인출한 뒤 소정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지만 용환은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소정은 자신에게 유일하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빠, 돈 잘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빚쟁이들한테 연락해서 정리할게요. 오빠 덕분에 살았어요. 소정의 목소리는 안도로 가득했습니다. 용환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소정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문제가 좀 더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그 빚쟁이들이 이자까지 계산하니까 1,000,000원으론 부족하대요. 300,000원이 더 필요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처음에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용환은 당황했습니다. 적금을 깬 통장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0,000원이라면 생활비를 아껴 쓰면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다시 보낼게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이번만 도와주면 진짜 끝이에요. 약속할게요. 용환은 또다시 송금했습니다. 이번에는 300,000원. 소정은 또 고마움을 표했고 며칠간은 평소처럼 다정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용환은 이제 끝났다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소정이 또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 이번엔 정말 큰일 났어요. 용환의 가슴은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정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다급했습니다. 오빠,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빚을 정리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경찰서에도 신고했는데 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 사이에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오빠, 500,000원이요.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용환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미 1,300,000원을 보냈는데 또 500,000원이라니. 하지만 소정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용환은 이번에는 예금을 깼습니다.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이었지만 소정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500,000원을 송금한 뒤 용환은 소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정 씨,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더 이상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이제 다 정리됐어요. 오빠 은혜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돈 벌어서 꼭 갚을게요. 용환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소정이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소정과는 여전히 문자를 주고받았고 가끔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소정은 오빠 덕분에 이제 숨통이 트였어요. 조만간 직접 만나서 밥 한번 먹어요라며 용환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났을 때 소정이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상통화였습니다. 화면 속 소정은 여전히 어둡고 흐릿했지만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오빠, 제가 또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집을 잃을 위기예요.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2,000,000원을 먼저 갚아야 해요. 그걸 못 갚으면 보증금을 못 받고 쫓겨나요. 용환은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용환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이제 몇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소정 씨, 그 돈은 제가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돈이에요. 오빠, 그럼 저 길거리에 나앉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오빠밖에 없어요. 소정은 화면 너머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흐느끼는 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용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정 씨,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용환은 전화를 끊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고 친구들에게 빌릴 만큼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용환은 은행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대출 한도가 낮았지만 집을 담보로 잡으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용환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신용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천만 원을 겨우 대출받아 소정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 1천만 원이 부족해요. 어떡하죠?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용환은 결국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1천만 원을 더 빌려 소정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2천만 원을 보내고 나니 용환의 통장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이제 집 문제는 해결됐어요. 오빠,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소정의 목소리는 안도로 가득했습니다. 용환도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소정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 제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졌어요. 병원비가 필요한데 수중에 돈이 없어요. 300만 원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용환은 이번에는 망설였습니다. 더 이상 보낼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정이 아프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좀 아껴서 보낼게요. 용환은 한 달치 생활비를 아껴 300만 원을 마련해 보냈습니다. 그 사이 용환은 라면과 김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명호를 만나면 소정 이야기를 할 것 같았고, 그럼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보냈는지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소정이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빠,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작은 가게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오빠가 투자해주시면 나중에 2배로 돌려드릴게요. 얼마가 필요한데요? 1천만 원이요. 오빠, 이건 빚이 아니라 투자예요. 제가 장사 잘해서 꼭 돌려드릴게요. 용환은 이번에는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정 씨, 저도 이제 돈이 없어요. 대출도 받고 생활비도 다 썼어요. 오빠, 그럼 조금만이라도 도와주세요. 500만 원만이라도요. 제발이에요. 소정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용환은 결국 카드론을 알아봤습니다.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5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자가 높다는 건 알았지만 소정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소정은 고마워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다정한 문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보내던 메시지가 며칠에 한 번으로 줄었고 전화통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소정 씨, 요즘 연락이 뜸한데 무슨 일 있어요? 용환이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몇 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아, 오빠, 미안해요. 요즘 가게 준비하느라 바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용환은 불안했습니다. 소정과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용환은 소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소정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용환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소정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용환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동안 보낸 돈을 계산해보니 총 5,600만 원이었습니다.
적금, 예금, 대출, 카드론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용화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용화는 결국 명호를 찾아갔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명호는 용환의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용환아,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용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호야, 사실은 말이야. 용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수로정과의 만남, 돈을 보낸 일, 그리고 연락이 끊긴 일까지. 명호는 용환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용환아, 나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 뭐, 나도 소정이라는 여자한테 속았어. 똑같은 방식이야. 처음엔 작은 돈을 빌려가고, 나중엔 큰 돈을 빌려갔어. 그리고 연락이 끊겼지. 명호는 휴대폰을 꺼내 소정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은 용환이 받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흐릿하고 어두운 사진. 용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속은 거야? 그런 것 같아. 나도 3천만 원을 보냈어.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연락이 끊겼지. 둘은 얼굴을 마주 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속은 것도 억울한데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명호가 먼저 소정을 소개해 준 것도, 용환이 그 소개를 받아들인 것도 모두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용환아, 우리 경찰서에 신고하자. 신고를 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둘은 다음 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둘의 이야기를 듣고 로맨스 스캠이라는 범죄의 유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타깃으로 감정을 이용해 돈을 빼앗는 수법입니다. 신고는 접수하겠지만 범인을 잡더라도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미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린 상태거든요. 용환과 명호는 허탈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명호가 말했습니다. 용환아, 우리 술이나 한잔하자. 둘은 근처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소주를 시켜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명호가 먼저 잔을 들었습니다. 용환아, 미안해. 내가 소개해준 게 잘못이야. 아니야. 명호, 너도 속은 건데 무슨 잘못이야. 나도 외로워서 받아들인 거야. 우리 참 한심하지. 이 나이에 이런 사기에 속다니. 그러게. 하지만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누군가 다정하게 대해주면 믿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 둘은 잔을 부딪히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주는 쓰디쓴 맛이었지만 그보다 더 쓴 건 마음속 허탈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용환은 빈 통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갚아야 하고 카드론 이자도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까 생각했지만 이런 사실을 알리면 얼마나 실망할지 두려웠습니다. 용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정의 다정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빠 덕분에 살았어요. 오빠밖에 없어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용환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나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용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큰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을.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내 스스로가 한심해서. 지금 빚이 얼마예요? 3천만 원 정도 돼. 알겠습니다. 제가 동생들이랑 상의해서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아버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실망한 게 느껴졌습니다. 용환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동생들과 상의해서 빚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스마트폰 쓰지 마세요. 일반 폰으로 바꾸시고 모르는 사람이랑 연락하지 마세요. 알았다.
그리고 경로당에도 자주 나가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그럴게. 큰아들은 빚을 정리해줬지만 그 후로 용환과의 관계는 더 서먹해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방문도 줄어들었습니다. 용환은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명호는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빚을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용환과 만날 때마다 둘은 술잔을 기울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용환아, 우리 정말 바보 같지? 그래. 하지만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도 이제는 조심해야지.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그래, 다시는. 하지만 둘의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빈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고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릴 뿐이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그렇게 용환과 명호의 외로움과 믿음을 정확히 겨냥해 모든 걸 빼앗아갔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자식들과의 관계까지,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까지 남겼습니다. 용환은 그날 밤 소정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정 씨,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외로웠던 저에게 당신은 빛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이용했죠. 돈도 돈이지만 제 마음을 가지고 논 게 제일 아파요. 당신이 이 문자를 볼지 모르겠지만 부디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세요. 문자는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용환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렇게 용환의 로맨스 스캠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용환의 외로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같은 수법으로 외로운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을 것입니다.